네. 한층은 이 선생이 다 서재를 하셨고 한층에 주거 공간 안에 인제 있으니까. 근데 음. 내 서재를 넓히려면은 박물관이나 이 선생 방을 내가 침범을 해야 돼.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박물관도 지장이 있고 이 선생도 지장이 있고 서로가 또 프라이버시가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작은 거를 제가 그냥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3-4평 정도 되는 네. 그런 보덕방이죠. 어 그럼 서재에서 어떤 모습으로 책을 읽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늘 음 애용하는 의자 딱 자리가 있는 건가요? 책은요 누워서 읽어요. 누워서? 내가 네. 척추가 안 좋거든요. 어. 그러니까 대체로 누워서 읽는데 네. 서재에서는 인제 글을 쓰죠. 근데 음. 밤에 10시 부터 새벽 2시 그때까지 그때가 방해를 안 받는 시간이더라고요. 외부에서 누가 벨을 누른다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인제 하고 그리고 음. 인제 뭐 출근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둘이 있으면은 아침에 아무 시간이나 일어나서 식사하고 아. 그렇게 하니까. 밤 10 시부터 새벽 2시 네 2 사이에 시까지. 글 쓰는 시간 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일 아주 것 소중한 같아요. 시간이에요. 인제 네. 누구도 침범하지 않고 내가 그렇죠.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죠. 어 최근에 읽은 책들 어떤 책들 좀 기억에 가장 최근에 남는지. 읽은 책은 이청준 씨의 네. 평전을 읽었어요. 아. 예. 저 누구든가 이윤옥 씨인가 누군가가 그걸 했는데 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뭐 몇십 년 동안 그 작가를 연구해 가지고 썼다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 썼어요. 와. 그래서 내가 보고 있던 이청준 씨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맞아 들어가는 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애정을 갖고 쓴 글인데 아주 객관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네. 부담이 없이 읽을 수 있었어요. 와. 그래서 평전이 잘 읽히죠 본래가 평전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도 접한 적이 있는 예 사람을 예. 책으로 그렇죠. 만날 때의 네. 그때의 기분은 또 새롭잖아요. 그 책은 조금 아는 사람 글이 제일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는 아주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은 읽고 싶지가 않거든요. 어. 그리고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는 약간 아는 사람 인제 와. 문단에서 몇 번 만났다든가 네. 이런 약간의 거리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가장 읽고 싶은 작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성준 선생님은 인제 이따금 뵙고 대강 알고 있으니까 네. 그분을 어떻게 그렸나 하고 인제 보니까 상당히 절제하면서 그렸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작가를 좋아하는 그 기본항이 있는 데다가 절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읽는데 부담이 없어서 돼 있다가 평전은 너무 치우쳐 있다거나 그러면은 피피거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도 평전을 쓸 때 그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딱 유지해야죠. 절제 음. 있게. 근데 그쵸. 그게 어렵거든요. 이번에 지금 북카페에 들고 오신 책 만남. 예.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걸로 좀 그게 제일 큰 고민을 하셨을 것 문제죠. 같아요. 제일 고민이었어요. 네. 출간하시고 주변의 반응도 많이 예 예. 접하셨나요? 나는 이 선생 얘기를 쓰면은 꼭 본인에게 읽히고 발표하거든요. 근데 네. 읽힐 분이 안 계시니까 음. 큰아버지한테 읽히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읽히고 이러면서 어떤가 그 반응을 각각 체크를 하고 그랬는데도 많이 조심스러운 글이죠.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누구를 안다는 게 참 엉터리거든요. 음. 겉으로만 알지 정말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건 잘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정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런 어. 의심도 들어가고 내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 그것도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객관적이 되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우리 글이 너무 딱딱해요. 딱딱하다고요? 너무 딱딱해요 어.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너무 긴장해서 그래. 너무 절제하고 네, 절제하고. 내가 편견이 들어갈까 봐 나의. 아. 그래서 그걸 많이 조심을 하는 글인데 될 수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내고 싶었고 또 누군가 써주면 그냥 자료만 제공하고 그 말아야지 이랬는데 지금 당장 누가 준비된 분이 안 계시고 네. 그리고 내가 없어지면 자료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남기기는 남겨야겠고 아주 착잡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건 정말로 조심스러운 글이기 때문에 교정을 내가 봐야 되거든요. 연도라든가 뭐 네. 말 한마디라도. 그러는데 좀 눈이 나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읽으면 자꾸 눈에 눈물이 나온다든가 이 컴퓨터 하기도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못할까 봐 하다가 못할까 봐 그냥 눈 딱 감고 낸 거죠. 그래서 누구를 주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정말요. "누굴 주고 싶은 책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독자들의 반응은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요? 기다렸던 네. 책인 거죠. 그리고 절제를 하셨다고 얘기하셨지만 이제 식구들의 입장에서는 네. "왜 이렇게 많이 딱딱해요?"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요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었을 때는 너무나 흥미로운 네. 이야기였어서 이게 실제의 네.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기록을 또 이 채집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를 또 네. 강인숙 작가님이 하셔서 이렇게 내신 건데 너무 흥미로워서 사실 만남을 읽다가 '끝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했었어요. 아유 조금 감사합니다. 더 읽고 네. 싶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바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책 만남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로서 문학적 동반자로서 70년을 함께 하신 이어령 선생님과 강인숙 선생님, 작가님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열어볼게요. 오늘 저희가 이 영인 문학관을 돌아보듯이 세 개의 관을 지금 이렇게 좀 하나하나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만남의 영인 가족관입니다. 책을 펼치면 이제 두 분이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했는지도 나오잖아요. 네. 함경도의 분위기랑 또 네. 충청도 딱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그런 분위기 그것도 살짝 좀 네. 들려주세요. 그런 그래서 충청도 함경도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함경도는 조금 이성적이거든요. 네. 북방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북방은 좀 이성적이고 남방은 더 감성적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은 상호 보완이 되는 면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취향이 다르니까 이 선생님 새 거 좋아하고 난 낡은 걸 좋아하고 그리고 물건 하나를 고를 때 의견이 하나 매번 달라지죠. 아, 그러니까 토닥토닥 하는데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부딪히는 일을 70년이나 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걸 다 참아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도 그만큼 참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렇죠. 다른 서로가.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러고 혼자 웃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 많이 참아주고 또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공감대와 이질적인 것 이질적인 게 그게 나쁜 요인이 아니거든요. 네. 이 혈통이 왜 혈족 혼을 못하게 하냐면은 이질성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네. 다른 피를 들어야 이게 변화가 생기면서 이어지면서 가는데 그게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질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엊그제 정말 아이들 보고
야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데 내가 70년이나 같이 살았구나. 내가 더 많이 사랑했나 보다. 뭐 그런 아. 얘기를 음. 장난처럼 한 일이 있는데 네. 그 서로가 아마도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이어령 선생님은 이제 책에 써 두신 바에 따르면 새것 애호가 네. 네오필리아라고 네네.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물건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강의를 할 때도 네. 강의 노트도 네, 매번 매번 다른 학기마다 작가를 해요. 네. 예. 그래야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할 일마다 전부 다 새롭게 해야 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없으셨던 예.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강인숙 작가님이 곁에서 보시면서 예 굉장히 많이 배려하시기도 하시고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그 새것 애호가의 애환을 덜어 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새로운 물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여행 가거나 했을 때 보실 때 강인숙 작가님이 이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을 마무리를 빨리 짓고 싶어 하실 때 예. 하시는 예.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한 군데만 더 가보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이제 수긍을 하셨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구면 그 순간에 아 이게 그냥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 음.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 왜냐면 아버지가 그 일로 해서 굉장히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네. 자녀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 기질 때문에. 음. 그 네오필리아가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네. 이 신이들 전체가 그래요. 어. 새 물건만 들어오면 정신이 없어. 호기심이 너무 커서. 예. 네. 호기심이 많은데 근데 그게 무절제해지면 어떤 결과가 된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주 음. 심하게 봤기 때문에 네. 아 그걸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 혹시 이게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브레이크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이런 걸 검토하게 되니까 당신이 아이 그냥 가자 이러시면은 어. 안 사고 그냥 오는 거죠. 와. 예, 근데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이 좋은 유산을 남겨놓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버님의 그 실수를 가지고 자녀들이 음. 어떤 색을 받아들이되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네. 그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아버지의 기능이 아니었나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살짝 몇 가지 추억들을 좀 말을 해 봤는데 이렇게 이 책에는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네,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음악도 직접 골라 주셨나요? 네, 네. 지금 조수미와 마르코 소시아스의 바흐 고노의 아베 마리아 네, 골라오셨어요. 좋아하시는 네, 곡이신 네. 거죠? 네. 이 곡 듣고 갈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곳에라고 예. 하는 이 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네. 아름답게 느끼시는 그 곡이신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음. 우리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어서 집에서 노동요가 찬송가예요. 어. 온 식구가 찬송가 부르면서 일을 하니까.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독교를 강요하는 면이 없으면서도 음. 참 아름다운 찬송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걸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많이 불렀던 노래고 유령 선생 그 학원 예배 볼 때도 네. 그 찬송가를 골라가지고 음. 4절까지 다 불렀는데 거기 참 가사가 아름다워요.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요. 뭐 나온 네. 건데 말도 전부 아름답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내가 좋아하는 부분 음. 그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항상 좋아요. 그 기쁜 데도 불러도 좋고 슬픈 데 불러도 좋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예, 좋은 곡, 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만남을 품고 우리 북카페에 와주신 강인숙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우리의 관, 우리의 영인 문학관입니다. 그쪽으로 가볼게요. 영인 문학관. 이 개관하기까지 스토리가 굉장히 길던데요. 네. 이게 또
이어령 선생님이 또 잡지사, 문학사상 예. 하셨던 것이 좀 또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나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이 시작했다가 네. 도저히 그게 부업으로 할 일은 못 돼요. 너무 일이 그래서 많죠. 유지가 안 돼서 그걸 없앴거든요. 근데 네. 문학연구소를 했다가 음. 그랬다가 이제 70년대 잡지사를 하니까 네. 잡지사의 그 원고들을 우리가 모을 수가 있어요. 잡지사의 그래서 원고들. 잡지사의 원고와 이 선생은 그 저 서지 학자를 데려다가 옛날 자료들을 뒤지고 다녔거든요. 네. 이상의 원고나 음. 김옥의 원고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정계천을 훑어가면서 그걸 모은 재료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 선생이 모아놓은 자료가 기본 자료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내가 그 집에다 끌고 다니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엄청 많은 분량. 그게 양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질이 문제가 되겠죠. 질. 근데 어. 문학사상의 원고니까 이 선생은 네. 굉장히 엄격하게 고르거든요, 작품을. 음. 그래서 문학사상에는 아무나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네. 정도로 하나하나 매호 선정하다시피 해서 그걸 골랐던 그 아. 70년대 원고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쵸. 그다음에 또 서화 있고 네. 초상화. 음. 우리가 문인 초상화가 없는 나라잖아요. 아. 예, 그래서 네. 문인 초상화를 또 매호 표지화해 하는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톱클래스의 화가들이 그분들도 뭐 마네나 이런 사람들 전부 그린 거 저 불란서 문인들의 네. 초상화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같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톱클래스의 화가들이 그걸 잡지사 표지화 안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당시에 엄청 센세이션을 네, 일으켰겠어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 화가의 말을 꼭 써서 아. 자기가 본 이 화가는 하고 그 한 사움에 그러니까 한 1000자 정도씩 써서 네. 그러면서 매호 나갔거든요. 그게 한 100점이 있고 어. 이래서 그 재료들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재료들이 많이 그쵸.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끌고 다니다가 이제 등록을 한 거는 2000년이에요. 내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몇 해 동안에 그 정리 기간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네. 그걸 하게 됐고 하게 된 그 재원적인 거는 이 선생이 처음으로 잡지사를 하면서 남과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잡지사가 잘 되니까 수익성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쓰냐? 이거는 우리가 쓰지 말자. 음. 그래서 뭔가 공공의 걸 하자 해가지고 따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문학관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글로 지은 집이죠. 그러네요. 그, 정말 예, 글로 지은 예. 집. 그리고 그 귀한 자료들이 이 선생이 모은 거니까 굉장히 네. 귀한 거고 또 그다음 계속해서 내가 모은 건데 내가 딴 데는 큐레이터가 대학 교수고 박사고 그렇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모은 거니까 우리가 아주 귀중한 재료들이 많아요. 근데 네.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서화첩에 그린 나의 프로필이라는 전시거든요. 어. 그런 전시는 내가 외국에 가서도 본 일이 없어요. 서화첩을 그린. 서화첩이 우리 전통적인 네. 가장 이렇게 하이 칼쳐죠. 어. 서화첩은 2장씩 해서 네. 돌려가며 그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서화첩에다가 나를 그리는 거니까 아. 이렇게 전통문화와 이게 합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그려주신 분들이 또 전부 톱클래스 예술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 우리 마음이 다 합해서 만들어진 그 지금 한 40명 거라고 있어요. 근데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중에 한 분이 아 이거 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자기를 돌볼 시간이 나를 한번 내 삶을 한번 훑어볼 시간을 줘서 고맙다고 그런 식의 이제 그 기획전이 우리가 특상을 많이 했어요. 또 문학 그 라이팅 툴하고 네. 장르와의 상관관계 오.
지필묵으로 본 문학사 이런 네. 거. 아, 너무 다 흥미로운. 예, 그건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네. 나라가 해야 할 일이야. 왜냐면 아, 적어도 양피지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그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음. 양피지에서부터 그게 이렇게 오늘날 같은 책이 되는 게 이쪽에서 파피루스를 수출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피에다 했는데 요거는 네. 두루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모난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장르와 이것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인쇄술이 나오면은 소설이 나오거든요. 네. 운문이 죽고 왜냐하면 읽는 예술이 되니까. 그쵸. 듣는 예술은 뮤직이 필요하지만 읽는 예술이 되니까 운문이 아니어도 되는 그러한 관계들을 한번 다뤄본 게 그 지필묵으로 본 문학사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초상화가 예령 선생 초상화에 있는데 거기다 자화상을 끼고 또 사진도 끼고 소묘도 끼고 이래가지고 얼굴의 문학사 이런 아. 것도 하고 이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문학이 할 수 있는 예. 모든 것들을 그 문학관이 예. 공간, 시간을 다 제공을 그걸 해준 것 같아요. 개인이 사람 하나둘 데리고 했으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문학관을 이렇게 개관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어오시고 그리고 또 사람 독자들에게 가서 다 하나하나의 어떤 그 집이 되어줄 책 작업도 하셔서 이렇게 오늘은 북카페에 또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북카페에서 함께한 대화 시간이 벌써 다 훌쩍 흘러갔습니다. 네, 너무 참 짧게 지나가죠. 짧게 지나간 네. 네. 오늘 오셔서 얘기하시는 경험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요즘 내가 어디 나서서 얘기하는 거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인후함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남에게 들려드리는 거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한 2년 만에 한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안 했던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좋네요. 선생님도 만나고. 그래서 역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언제나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북카페 안에서는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 사실은 계속 듣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북카페 시간이 이제 네, 마무리가 네, 네. 됐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북카페에 나와주셔서 강인숙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신 곡이 이정식 장사익의 희망가예요. 네. 이 곡을 골라오신 마음도 선물 같은데요. 그건 지금 90세 된 마음이죠 뭐. 이 곡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